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신세계가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혔죠. 어제 사업 설명회를 열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세계의 사업 계획과 남은 절차를 짚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광주에 제안한 복합 쇼핑몰은 휴양과 레저, 문화가 더해진 체류형 시설입니다.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단지를 목표로 12만 6천 평에 달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합니다. 중심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두고 숙박단지와 예술정원, 체험시설, 열린 공간까지 크게 5구역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워터파크와 글램핑장, 도서관, 전망대가 특화시설 역할을 합니다. 기존 스타필드가 원데이 여행지를 추구했다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전 세대가 2박 3일을 즐길 수 있는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현대와 달리 신세계는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도 운영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상업 면적도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라 상생 계획도 설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상생 방안과 내용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지역의 세수 확대와 인구 유입, 상권 확대 등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 또 중소상인들의 어떤 상생까지 포함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신세계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자 공모 과정을 거쳐 우선 협상자에 선정돼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옛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 역시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쇼핑몰의 사업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롯데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제안서 접수를 위한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먹는 물뿐 아니라 농사지을 물도 부족해 농가가 비상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영산강 물까지 끌어쓰고 있는데요. 현장을 손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농업용 저수지. 물이 가득 찼던 곳에 숲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지난주 단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입니다. 이 저수지는 지난해부터 가뭄으로 바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0.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다른 저수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라도 끌어다 쓰기 위해 곳곳에 호수를 연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수지로 올라가면 모다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물이 없어갖고 이 농수로는 물이 안 나온 게 그래서 모다 설치를 다 해가지고 어렵게 지금 이쪽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남 지역 저수지는 1,055곳. 평균 저수율은 49%에 불과합니다. 예년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은데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 이전에 저수율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영산강 물을 하루에 최대 5만 톤까지 끌어다 각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양입니다. 농업용 수가 부족하면은 모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쌀에 대한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물가가 상승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농어촌공사는 최근 가뭄이 심각한 무안과 한평, 영광 지역에 관로를 설치한 데 이어 신안 앞에까지 영산강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 설비 공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후 나주 목사고을 시장으로 이동해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상황과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어제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갈과 강요로 급여 외의 돈을 건설사로부터 가로채왔다는 혐의인데요.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원래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 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고발에 따른 강제 수사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29명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면서 노무비 외에 원래비라 부르는 돈 6억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많게는 400, 500까지 지급해달라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건 부당하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들이 원래비를 먼저 지급해왔다면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철콘협회가 이익을 보는 것은 그의 몇십 배 됩니다. 타워크레인이 그만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불법과 강요, 협박으로 둔갑을 한 거죠. 국가의 세금까지 내고 본인들이 다 지급했던 돈을.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원래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재판부는 원래비가 근절돼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익으로 업체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노조 간부 등 36명을 입건한 강제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평동산단과 화순농협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어제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과 검찰이 해당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에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광주시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가 발표한 보육대체교사 신규 채용 공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채용 공고는 실질적인 해고 통보라며 고용 승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의 계약 연장 요구에 다른 대체교사들과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협약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여수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와 동시에 전남 의대 건립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내년 총선에서 여수의 지역구는 2석 이상 유지돼야 한다며 여수와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5.18을 비롯한 민주화 교육과정 활성화를 공식 건의했고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5.18 교과서 등 교육 꾸러미를 전국 교육감을 대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부와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절기대안인 내일은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에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낮까지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cm 미만의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하루 일찍 귀성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가 영하 1도 안팎으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7도로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광양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장흥의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보다도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어 추워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강력 한파와 함께 다시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